안녕하세요. 다롱지TV 윤다롱지입니다. 최근 개인 일정이 많은 관계로 영상 업로드가 늦어지고 있었는데요. 지난 다낭 패키지 여행 후기 영상이 다롱지TV 최고 조회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꽤 많이 놀랐는데요. 패키지 여행 후에 정확히 3주 후에 가족끼리 개인 준비로 자유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식사도 못하고 아침 비행기를 타서 기내식으로 미트 소스 스파게티랑 음료를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맛이 조금 덜했습니다. 3주가 차이가 나는데 3주 차이에도 우기가 시작이 되어서 다낭에 도착하는 시간에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동남아 자유여행은 처음이었는데 낯설고 어려워서 후기들도 많이 찾아보고 카페를 찾아보고 출발을 했습니다. 다낭 관련된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 등 각종 정보들을 활용을 하시면 많은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낭 공항에 도착을 해서 입국 심사를 하고요. 그리고 휴대폰 사용을 위해서 유심도 한 개 사서 넣었습니다. 저희는 이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그랩을 활용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미리 우리나라에서 갈 때 스파365라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공항에 픽업을 해주고 마사지를 받고 난 다음에 저희 리조트 드랍까지 같이 해준다라고 해서 스파365라는 업체를 활용을 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에 스파365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오픈 채팅으로 채팅을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출발할 때 미리 예약을 해두고 출발을 했더니 나오니까 바로 저희를 픽업을 하러 와주더라고요. 아주 편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스파365 이외에도 많은 스파 업체들, 한국인들이 운영하시는 곳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알아보시고 활용을 하시면 이동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은 90분 기준으로 26불 정도 했고요. 팁 포함 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만원에 90분 마사지를 받으실 수 있고 원하는 부위, 원하는 오일까지 선택을 하실 수 있다는 점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스파365가 한시장점이 있고 미케비치점이 있는데 미케비치점에 갔습니다. 미케비치점이 새로 오픈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아무래도 조금 더 깨끗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선택을 했는데 깨끗하고 좋았습니다. 아주 만족하는 마사지를 받을 수 있었고요. 우기가 시작이 되어서 저희가 도착한 날에 비가 엄청 많이 왔습니다. 정말 무서울 정도로 많이 왔거든요. 다낭에도 리조트 존이 있습니다. 이 리조트 존에서 유명한 프라마 리조트를 선택을 했습니다. 리조트에 선택을 해서 왔는데요. 스파365 미케비치 점에서 프라마 리조트까지는 도보로도 이동이 가능할 정도로 가까운 곳인데 도로가 물에 다 잠겨서 차를 타고 겨우겨우 이동을 해서 리조트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룸 컨디션은 좋은 편이었고요. 웰컴 티도 주고 과일까지 받아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외출도 하지 못하고 저희가 음식을 따로 싸간 게 아니었기 때문에 배가 엄청 고팠습니다. 그래서 일단 리조트에 들어와서 저도 사실 이 앞에 패키지 여행 때는 빈펄 리조트를 썼었는데 빈펄 리조트보다는 프라마 리조트가 조금 더 가성비가 있는 곳이다 라고 해서 선택을 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날 비가 많이 와서 저희는 프라마 리조트에 하루밖에 못 있었습니다. 밤에 제가 살면서 경험한 것 중에서 제일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바람소리와 비소리 때문에 잠을 못 이룰 만큼 비가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다낭을 선택을 하실 분들은 우기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고 여행을 하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프라마 리조트 안에 내부를 저희가 이렇게 둘러봤는데요. 아무래도 조금 시간이 지난 리조트다 보니까 낡은 모습은 조금은 발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인테리어는 앤티크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숙소에 욕조가 없더라고요. 욕조가 없고 샤워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도 조금은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저희는 피자를 룸서비스로 시키고요. 물도 없었어요. 물도 이제 룸에서 주는 처음에 서비스에서 주는 그 물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렌지 주스 하나 시켜서 저녁을 저 피자로 때웠습니다. 그래서 첫날 이렇게까지 비가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거의 쫄쫄 굶었습니다. 아까 비행기에서 스파게티 간단하게 먹고 과자 조금 먹고 난 다음에 피자를 룸서비스로 받아서 먹은 게 다였습니다. 정전이 일어나서 핸드폰의 배터리도 거의 다 떨어지고요. 아침에까지도 조식도 저희가 정전이 되다 보니까 조식도 저희가 먹지를 못했습니다. 아침 되니까 비는 그쳤거든요. 비는 그쳐서 밖에 영상을 찍기 위해서 미케비치도 찍고 그리고 수영장도 찍고 바깥쪽에도 좀 찍었는데 비가 많이 오고 그리고 나무도 많이 쓰러지고 해서 리조트를 제대로 즐길 수 없었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프라마 리조트를 추천을 한 지인들이 많이 있어서 즐기고 싶었는데 제대로 즐길 수가 없었고요. 프라마 리조트는 장점 중 하나가 그냥 풀도 있고요.
그리고 라군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이 있는 숲속에 수영장이 따로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낭에 제가 이제 빈펄 리조트에 갔었을 때도 낮 시간에 수영을 하고 싶은데 낮 시간에 햇볕이 너무 따갑기 때문에 수영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럴 때 라군풀을 활용을 하셔서 수영을 할 수 있어서 좋다라고 해서 갔는데, 아쉽게도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수영은 활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전이 되어서 식사도 저희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프라마 리조트 말고요, 프라마 리조트 풀빌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풀빌라는 정전이 안 됐더라고요. 이것도 참조하셔야 될 부분인데, 그냥 리조트는 자가 발전 기능이 없고요. 근데 풀빌라 같은 경우는 자가 발전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정전이 되더라도 전기가 들어오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비가 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조금은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조트 내에서 식사를 할 수 없어서 골프장 카트 같은 것으로 저희한테 풀빌라 조식으로 데려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풀빌라에 와서 조식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모로 쉽지 않은 첫날을 보냈고요. 비가 엄청 많이 와서 첫날 도착한 날은 사실상 스파 받고 리조트에 들어가서 비와 천둥 번개에 무서워하면서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죠. 다행히도 풀빌라의 조식을 저희가 먹을 수 있어서 풀빌라에서 아침 조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첫날에 식사를 거의 못했기 때문에 엄청 배가 많이 고픈 상태였고요. 그리고 냉장고가 안 됐기 때문에 물도 시원하지 않은 물을 먹어야 됐었습니다. 아침 조식 먹기 전까지 저희가 1등으로 들어가서 먹었습니다. 프라마 리조트는 정전 복구가 언제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무료로 취소를 해줄 수 있냐라고 했더니 무료로 취소는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엄청난 위기 상황에 연착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스파를 그 다음날은 계획을 하고 있지 않았는데 스파 365에 다시 한번 스파를 하러 갔고요. 일단은 휴대폰 충전을 먼저 해야겠다 싶어서 휴대폰 충전을 했고요. 제가 알고 있는 여행사 사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갑자기 예정에 없었던 신라 모노그램이라고 하는 리조트로 일정 변경을 했습니다. 빈방이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다행히도 빈방이 하나 있어서 한국에 들어가서 제가 결제를 해드린다라고 좀 부탁을 드리고 프라마 리조트에서 일정들을 모두 취소를 하고 신라 모노그램이라는 리조트로 이동을 했습니다. 신라 모노그램은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우리나라의 신라 호텔에서 운영을 하는 호텔이고요. 다낭의 미케비치의 리조트 존에서 조금 내려와서 꽝남이라고 하는 곳에 리조트가 있습니다. 첫날에 프라마 리조트를 갔다가 여기를 와서 그런지 가격은 사실 비슷하거든요. 신라 모노그램을 들어오는 순간 왜 내가 처음부터 여기 신라 모노그램을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조금 후회를 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는 깨끗한 숙소를 좋아하는데 한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깔끔하고 그리고 있을 거는 다 있는 공간 활용이 잘 되어 있는 그런 리조트였습니다. 그리고 노후화된 게 아니라 이 신라 모노그램이 지은 지는 2-3년 정도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 하다가 지금 영업을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침대라든지 그리고 안에 여러 가지 집기들, 욕조 모든 것들이 거의 새 거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라마 리조트에 비하면은 훨씬 더 깔끔하고 깨끗한 숙소였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좀 더 이 숙소가 좋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기가 있다라고 했더니 아기 칫솔이랑 치아까지 따로 저렇게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모로 디테일도 좋고요. 깔끔하고 깨끗하고 쾌적하고 아주 좋았습니다. 다만 공간은 확실히 프라마 리조트가 조금 더 넓게 줬고요. 여기는 정말 한국의 컴팩트한 호텔 느낌으로 리조트를 해줬는데 저희는 뭐 크게 좁다라고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했기 때문에 너무 좋았습니다. 뭔가 동남아 가서 물 타는 사람들이 있는데 순다롱지도 동남아에 파는 물 이런 거 잘 안 먹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깨끗해 보이는 느낌, 깔끔해 보이는 느낌 볼 수가 있었고, 저희가 숙소에 들어가면 보통은 미니바를 돈을 주고 이용을 해야 되는데 신라 모노그램 같은 경우는 1회에 한해서 무료로 미니바를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이랑 맥주랑 콜라가 들어가 있거든요. 안에 컴팩트하게 공간 활용도 잘 되어 있고 그리고 베란다에서 밖에 미케비치를 볼 수 있는 뷰도 멋지게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앞에 다른 리조트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망이 되게 좋았어요. 전망이 좋고 그리고 풀밭에서 소도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조금 더 한적하고 조용했기 때문에 좋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우리 감성에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한국인들이 가면 만족을 할 것 같았습니다. 둘째 날에도 비가 조금 내렸었는데 수영장에 내려가서 영상만 조금 찍었거든요.
좋았거든요.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날씨가 선선했는데 온수가 나오지 않고 차가운 물에서 수영을 해야 됐습니다. 애기랑 수영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추워서 어쩔 수 없이 빨리 숙소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숙소의 컨디션이 너무 좋았고요. 세련된 느낌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만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첫날 저녁을 그냥 보내기는 아쉽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랩으로 다낭에 있는 롯데마트를 한번 가봤습니다. 광남 같은 경우는 다낭시에서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랩을 이용을 했더니 12,000원 정도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쉽게 갈 수 있기 때문에 한 2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저희가 이용을 하기에는 좋았습니다. 롯데마트인데 다낭은 거의 한국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앞에 패키지 여행을 왔을 때 이 롯데마트는 와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카페라든지 여러가지 커뮤니티에서 제가 찾아봤더니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고 싶으면 롯데마트를 가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롯데마트에 와서 구경을 했는데 한국 물건도 많이 있고 그리고 베트남 물건도 많이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특히 베트남 커피가 유명한데요. 베트남 커피를 사실 거면 롯데마트에 가서 여러분들 구매하시면 좀 싸게 사실 수가 있고요. 라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없는 라면들도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는데 한국에서는 먹어볼 수 없는 라면들이 있습니다. 다음날 아침입니다. 신라 모노그램에서 저희가 제일 만족했던 거 조식입니다. 특히 순다롱지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음식을 잘 못 먹습니다. 사람마다 저는 이게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현지 음식을 잘 먹는 편인데 순다롱지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한식파예요. 그래서 해외에 나와서 음식을 잘 못 먹는 편인데 순다롱지가 신라 모노그램에 와가지고는 조식을 먹으면서 너무 만족을 하면서 먹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호텔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음식들이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는 손님들이 거의 대부분 한국인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동안은 이게 한국인지 아니면 베트남인지 헷갈릴 정도로 한국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리자면 신라 모노그램은 여러분들께서 네이버에다가 다낭 숙소라고 치면은 소개가 안 나옵니다. 따로 여러분들께서 신라 모노그램이라고 검색을 하셔야 다낭 꽝남에 있는 숙소라고 나오기 때문에 예약을 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주위에 지인이 추천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신라 모노그램도 선택을 해서 가서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조식 왼쪽에 보면 잡채가 있고요. 심지어 겉절이가 있습니다. 샐러드도 있고요. 아침에 먹으려고 하는 우리가 음식들은 다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 겉절이 있고 백김치도 있고요. 다만 우리나라에서 먹는 김치보다는 조금 더 동남아스러움은 있긴 해요. 그런데 충분히 저희가 용인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햄 종류들 여러분들께서 드실 수가 있고요. 치즈 종류가 있기 때문에 애기들한테 치즈도 맛있게 먹일 수가 있습니다. 시리얼 종류도 여러분들 있고 샐러드 종류가 많이 있어요. 아침에는 저희가 샐러드 종류를 선택을 해서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샐러드 종류도 드실 수가 있습니다. 컬리플라워죠. 그리고 당근 샐러드 사진 찍어 놓고 전혀 안 먹었습니다. 그리고 호박 샐러드 맛있었고요. 각종 야채 샐러드 종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뭐 호불호 없이 여러분들께서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었고 왼쪽에는 샐러드를 야채를 넣고 난 다음에 드레싱이랑 비빌 수 있는 공간이고요. 샐러드 같은 경우는 다양한 드레싱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베트남어도 적혀 있지만 모든 메뉴에 한국어가 다 적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다낭까지 와서 한국어 먹어야 되냐 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특히 동남아에 가시면 음식을 비선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순다롱지도 그런 사람 중 한 명입니다. 동남아 음식을 전혀 입에도 못 대는 그런 수준인데 여기를 왔더니 너무 식사를 맛있게 하더라고요. 잠봉이라고 수육 같은 거고 그리고 뭐 게살 스프, 양송이 스프 있기 때문에 애기 밥 먹이는 것도 쉽고요. 그리고 흰죽이 있습니다. 흰죽이 있기 때문에 전혀 저희가 거부감 없이 식사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당연히 저희 나라에서 먹는 음식도 있지만 베트남 음식들도 꽤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선택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나 현지 음식 먹을래 하면 현지 음식도 여러분들 드실 수 있고요. 나 한식 먹을래 하면 한식도 먹으실 수가 있습니다. 거의 다낭에 있는 숙소지만은 사실상 한국인들이 거의 활용을 하고 한국 사람들이 한 90%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한국 사람들에게 맞춰져 있는 리조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유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음료수도 있습니다. 조식을 먹을 때 저희는 내일이 없는 것처럼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행을 왔으니까 중식으로는 제가 현지식을 항상 좀 맛있는 곳을 알아놓고 움직이려고 했거든요. 아침밥을 잘 먹어 놓으면 점심때 저녁때 조금 덜한데 아침을 안 먹은 상태에서 점심이 안 맞아버리면 하루 종일 힘들거든요. 저희는 아침을 너무 맛있게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신라 모노그램 조식은 이때까지 동남아 그 어떤 호텔보다도 리조트보다도 추천할 수 있는 조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동남아에 오면 꼭 동남아뿐만 아니라 해외에 나오면 저 생선을 그렇게 먹기가 싫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여기 조식에서 제일 좋았던 거는 쌀국수입니다. 쌀국수 기본적으로 고수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고수를 안 넣고 줘요. 근데 고수는 달라 하면은 원하는 대로 주십니다. 양지탕 국물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입맛이 안 맞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국에다가 겉절이 해가지고 밥에만 먹어도 계란 후라이 한 개만 먹어도 식사는 해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족스럽게 식사를 하실 수가 있다는 점, 제가 너무 조식 좋다고 많이 말을 하는 것 같은데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호텔 신라가 또 뭐가 유명합니까? 빵이 유명하죠. 디저트류 이런 것들이 유명한데 아침에 나는 뭐 그냥 저 쌀국수도 싫고 다 싫다, 우유에 빵 드시면 됩니다. 빵이 맛있어요. 아침에 제가 밥을 그렇게 먹고 또 빵을 가지고 와가지고 뭐 와플, 뭐 핫케이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과일 이런 것들 이제 디저트류도 막 가져와서 먹으니까 준다롱지가 배 안 부르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호텔 신라가 빵이 맛있죠. 빵이 맛있기 때문에 조식에서 여러분들 불만족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커피 진짜 맛있잖아요. 그래서 커피 한 잔 먹어줄 수 있는 그 여유. 저는 다낭 여행을 익사이팅한 여행보다는 휴양지를 여러분들이 즐기시는 여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식을 너무 칭찬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신라 모노그램 조식 여러분들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조식 먹고 난 다음에 방에 들어와서 베란다에 봤더니 베트남 소가 또 이렇게 있더라고요. 베트남에 또 당연히 소를 키우겠죠. 그런데 저렇게 넓은 목장에다가 기르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소고기를 먹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바빌론 스테이크라고 유명한 집이 있다고 해서 가보고 싶었는데 프라마 리조트 바로 앞에 있거든요. 비가 많이 와서 다 영업을 안 해서 먹지를 못했습니다. 비로소 3일 차에 수영장에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수영장 되게 넓고 좋고요. 그리고 제가 카페에서 봤을 때는 썬베르는 무료, 그리고 카바나는 유료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갔는데 사람들이 돈을 안 내고 쓰길래 저희도 카바나에 누워 있었는데 돈을 내라 이런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점심때 수영을 재밌게 하고요. 그리고 왠지 이 썬베드에 누워서 맥주 한잔 먹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에서 음식을 시키면 음식을 갖다 줍니다. 수영도 많이 하고 했더니 배가 조금 고파서 맥주랑 그리고 안주를 시켰습니다. 베트남은 커피가 유명하기 때문에 커피도 시키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음료수도 시킬 수가 있고 맥주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칵테일, 보드카, 여러가지 데킬라도 있고요. 다양한 주류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뭐 이용을 안 해보고 맥주만 한 잔 먹었는데 술을 내가 한 잔 먹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데킬라나 이런 것들도 시켜서 드셔도 될 것 같고, 럼주 거기에다가 심지어 양주까지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위스키도 드실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술을 드셔볼 수가 있고요. 한국 음료도 있고요. 티도 있고 와인도 있습니다. 저렇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손님이 많이 없어 보여서 사실 조금 민망하더라고요. 저희는 420 맥주랑 오렌지 주스를 시켰습니다. 특이하게 맥주를 얼음컵에 넣어서 먹으라고 주더라고요. 저는 맥주는 뭐 그냥 마시는 편이긴 한데 얼음컵에다가 맥주를 부어서 먹었습니다. 비가 다 그치고 날이 개었기 때문에 날씨가 더웠거든요. 더운 날씨에 수영도 하고 했더니 맥주 한 잔이 끌려서 맥주도 맛있게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신선 노름이 또 있겠나 싶더라고요. 감자튀김이랑 그리고 돈가스를 시켰습니다. 애기가 돈가스랑 감자튀김을 주면 그래도 좀 잘 먹기 때문에 수영도 다 하고 맥주 한 잔도 맛있게 먹고 오렌지 주스도 먹고 돈가스까지 맛있게 먹었습니다. 3일째 돼서 비로소 저희가 다낭 여행을 좀 제대로 하고 있는 느낌을 받아서 그래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첫날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힘들었었는데 힘들었던 기억은 재밌게 놀고 나면 다 지워지죠. 역대급 호캉스를 즐기고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수영하러 갔다 왔더니 또 방도 깨끗하게 잘 치워놔 주셨거든요. 너무 좋았고요. 베란다에 보이는 풍경은 볼 때마다 감탄사가 나올 만큼 멋있었습니다. 쾌적하고 에어컨이 잘 나오고 하기 때문에 동남아에 오면 너무 습해서 힘들 때가 있는데 습한 느낌은 전혀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쾌적하게 쉬면서 휴양도 즐기고 수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곳들도 좋은 데가 많이 있겠지만 저는 너무 만족을 했습니다. 그랩을 잡아서 이날 저녁 때 호이안으로 이동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호이안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전전날 비가 엄청 많이 왔기 때문에 물이 좀 차 올라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일정 구간만 물이 조금 차올라 있고 거의 대부분의 위치에는 물이 안 차 있어서 저희는 호이안을 제대로 구경을 할 수 있었습니다. 호이안은 낮에 가는 것보다는 밤에 가시면 볼 것도 많고 구경거리도 많이 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저녁 먹을 시간이 다 되어서요. 호이안에 모닝글로리라고 하는
유명한 식당이 있습니다. 현지식인데요. 모닝글로리라는 식당을 선택을 해서 인터넷에 후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 가보는데 순다롱지가 해외 음식을 잘 못 먹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먹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같이 갔는데 생각보다 맛도 좋고 그리고 깔끔했습니다. 동남아는 일단은 깔끔하면 조금이라도 더 먹고 저는 들어간다 생각하거든요. 물론 다낭은 다른 곳에 비해서 충분히 깨끗하고 좋지만 저희는 맛있는 식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애기 밥을 달라고 했더니 계란볶음밥이라고 하는데 계란이 들어간 것 같은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계란이 잘 부서져가지고 들어가서 애기도 저 밥을 되게 잘 먹더라고요. 반새우나 돼지고기 꼬지에다가 저렇게 싸먹는 거 있죠.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저것도 되게 맛있게 먹었고요. 스프링롤도 있었고 특히 모닝글로리니까 모닝글로리가 맛있겠죠. 이때까지 제가 여러 번 모닝글로리 먹어봤는데 이 가게 이름이 모닝글로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집의 모닝글로리가 제일 맛있었습니다. 제일 맛있게 먹을 수 있었고 엄청 많이 시킨 것 같죠. 엄청 많이 시킨 것 같은데 콜라도 한 3잔 먹었는데 3만원밖에 안 나왔습니다. 호이안에 가셔서 식사하실 것 같으면 모닝글로리 식당 꼭 추천을 드리니까 여러분들 한 번쯤은 가셔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시장 둘러봤고요. 날씨가 더워서 사진 좀 찍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신라 모노그램으로 돌아왔습니다. 신라 모노그램의 위치는 호이안이랑 다낭 시내에서 딱 가운데 정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랩을 부르면 생각보다 호이안까지도 쉽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호텔 로비는 처음에 저희가 잘 못 찍었어요. 그때 너무 저희가 힘들었기 때문에. 로비는 너무 깨끗하고요. 밤에 내려오면 야간에도 수영을 하시는 분들은 잘 없기는 없는데요. 수영은 안 하더라도 밖에 미니바나 바에서 여러분들 술도 한잔 하실 수 있고, 솔직하게 말하면 신라 모노그램 여러분들 숙박하시면 잠깐 나가는 거 이외에는 숙소 내에서 다 해결하시면 됩니다. 술집도 잘 돼 있고 저녁 식사도 잘 돼 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숙소 선택을 하신다라고 하면 무난하게 괜찮게 선택을 할 수 있는 숙소라는 점. 저희가 저쪽에서 식사를 못 해봤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저기에서 술 한잔 먹으면 되게 맛있게 저녁을 먹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다음번에 제가 기회가 되면 저는 반드시 저기에서 저녁 식사와 함께 술을 한잔 먹고 싶어요. 다른 데 가는 것보다 훨씬 쾌적하고 좋거든요. 풍경도 멋있고요. 동남아에는 저희가 가는 이유는 어쨌거나 휴양을 즐기고 호캉스 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사람마다 저는 선택이 다르기 때문에 들어오면서 저희가 호텔 내부 요가 하는 곳도 있고 세미나실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5성급 호텔이기 때문에 고급스럽고 있을 게 다 있습니다. 전체 망원경까지 있죠. 저거는 어떻게 하는지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저녁 때에도 호텔이랑 리조트는 너무 멋있게 조명도 켜주고 되어 있어서 저희가 영상으로 좀 남겨봤습니다. 숙소로 들어왔고요. 유일하게 조금 아쉬웠던 거는 밑에 이제 카페트가 깔려 있습니다. 카페트 색상이 조금 이상하죠. 왜 저런가 싶긴 한데 상관없죠. 저희가 계속 왔다 갔다 할 건 아니니까요. 중요한 거는 쾌적한 겁니다. 동남아에 와서 숙소만 사실 괜찮고 밥만 맛있어도 정말 좋거든요. 합리적인 가격으로 놀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방마다 저렇게 조명도 잘 켜주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눈 떠서 또 풍경을 또 찍었습니다. 조식도 맛있게 먹고요. 식사 한 번 더 칭찬할게요. 저렇게 그냥 계란밥 먹어도 돼요. 계란 후라이 해달라 해가지고 간장 넣고 밥이랑 비벼 먹죠? 그러면 전혀 어려울 게 없습니다. 느끼합니다. 그러면 느끼할 것 같으면 겉절이나 백김치 먹으면 돼요. 그리고 빵 종류도 있기 때문에 되게 맛있게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 조식도 저희가 첫날에는 제가 이제 요리 위주로 보여드렸고 둘째 날에는 저희가 먹었던 것들 보여드렸는데 여러모로 제가 빈펄도 먹어보고 그리고 프라마도 저희가 하루 먹어봤는데 여러모로 이 집 게 제일 맛있었습니다. 신라 모노그램 조식은 그냥 무조건 최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숙소에 들어가는 길에 흡연구역인 것 같은데 이 흡연구역에서도 저렇게 비치 쪽 볼 수가 있고요. 옆에는 풀빌라인 것 같은데 손님이 없더라고요. 되게 컸습니다. 가격이 좀 비싼 곳인 것 같았는데 신라 모노그램 저기 저 멀리 지금 순다롱지 보이는데요. 신라 모노그램 오시면 반드시 저기서 사진 찍어야 됩니다. 수영장 발밑 오른쪽 끝이 유리로 되어 있어가지고 잠수샷 이런 것들 찍을 수가 있거든요. 영상 처음에 제가 잠수하는 모습도 찍어놨는데 그냥 가기 아쉬워서 잔디밭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네 타고 애기랑 저랑 같이 놀았습니다. 저도 그네 타고 있고 애기도 잔디밭에서 저렇게 뛰어다니더라고요. 바람이 조금 불어서 아쉽긴 했는데 너무 재밌게 놀았어요. 신라 모노그램 너무 만족하는 숙소였고요. 저는 이 다음번에 다낭을 여행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신라 모노그램을 반드시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우기 때만 피해서 가시면 더 좋은 여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라 모노그램 체크아웃을 했어요. 이제 집에 갈 날이 다 됐거든요. 패키지 여행 때 먹었던 안하우스 너무 기억에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개인으로 또 갔습니다. 그랩을 잡아서 한국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날 저녁 때 저희가 저녁까지 보내고 새벽 3시에 부산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현지식을 순다롱지가 너무 잘 못 먹지만 그래도 스프링 롤이라든지 모닝 글로리, 이건 이제 소고기 모닝 글로리거든요. 모닝 글로리 이런 것들을 먹어봤는데 안하우스는 되게 맛있습니다. 그냥 호불호가 있기 힘들 정도로 음식이 괜찮거든요. 마지막 날에 또 마사지 받고 싶어서 저희가 안하우스로 이동을 하고 안하우스로 픽업 요청을 해서 스파 365에서 저희를 픽업을 하셔서 같이 또 이동을 했습니다. 이틀 동안은 저희 둘의 아기가 있어서 2명에서 번갈아 가면서 마사지를 받았거든요. 근데 메뉴를 보다 보니까 어린이 마사지가 있더라고요. 저희 아기가 지금 개월 수로는 37개월 정도 됐고 나이는 4살인데 좀 싫어할 것 같아가지고 고민을 했었는데 어린이 마사지 시켜줬더니 잠을 잘 자더라고요. 그리고 한시장점에서 조금 나오면 바로 앞에 한시장이 있어요. 조금만 걸어 내려오면. 원래는 호이안에서 저희가 콩카페를 가보려고 했는데 호이안의 콩카페가 그날 영업을 안 하더라고요. 이제 비가 많이 와서. 지나가다 보니까 한시장에 콩카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콩카페에서 또 코코넛 커피 한 잔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순다롱지랑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여행 얘기 나누면서 코코넛 커피를 먹었습니다. 코코넛 커피 맛있는 집 되게 많이 있다라고 들었는데 제가 아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서 갔습니다. 인테리어도 되게 이쁘고요. 직원들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 베트남 사람처럼 옷을 입고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마지막 날 숙소는 공항 가까이에 간단한 곳에서 묵었고 새벽 3시에 비행기였기 때문에 1시쯤 아기를 데리고 넘어왔습니다. 여행 총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기는 여러분들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잘못 걸리면 5일 연속으로 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정전이 일어나서 프라마 리조트 제대로 못 즐겼지만 우연찮게 이동을 했던 신라 모노그램 깨끗하고 모든 것이 완벽에 가까운 숙소였습니다. 한국인이라면 신라 모노그램 선택하시면 그 누구도 불평을 하지는 않을 정말 좋은 숙소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조식이 너무 맛있었고요. 수영장도 넓고 한적하고 깨끗하고 뭐 하나 트집 잡을 게 없었는데 수영장에 온수가 안 나오는 점, 그거 하나는 조금 아쉬웠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올렸던 컨텐츠가 패키지 여행이고 그리고 자유여행은 이번이 이제 두 번째죠. 저도 다낭을 2번 가본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다낭은 한국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한국인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자체가 되게 괜찮습니다. 개인으로 가셔도 자유로 움직이셔도 여러분들 한국의 스파 업체만 잘 활용하셔도 픽업하고 드랍되고요. 그리고 저도 그랩을 여기 와서 처음 써봤거든요. 그랩 어플에 신용카드만 여러분들 넣어 놓으시면 이동하는데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에 그랩이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항 갈 때는 제가 호텔에서 택시 잡아달라고 했는데 택시가 새벽 1시쯤에도 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바가지 요금 이런 것도 없어요. 쉽게 좀 이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쇼핑,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쇼핑, 왜 그렇게 쇼핑에 제가 화를 냈었냐, 패키지 여행에서 일정을 좀 불필요하다 싶을 정도로 너무 많이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힘들게 돌릴까라고 생각했는데 롯데마트만 가보니까 롯데마트만 가도 살 게 많더라고요. 한시장에 갔는데 여러 가지 것들 살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가면 살만한 것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패키지 여행 때 저희한테 5배씩 4배씩 이렇게 팔았더라고요. 저는 3주 텀으로 갔잖아요. 똑같은 커피예요. 맛도 비슷한데 이 커피를 25,000원 팔던 게 롯데마트에서 저희가 4,000원에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낼 돈 내고 가면 쇼핑 안 한다, 노쇼핑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저희 엄청 비싸게 갔거든요. 단체로 움직이니까 여행사 어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긴 좀 그런데 비싸게 받았어요. 개인 여행으로 가면 2명 갈 돈입니다. 물론 골프가 포함이 되어 있었지만요. 개인으로 여러분들 쇼핑 가시면 정말 살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재밌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타 참조사항은 우기는 반드시 좀 피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간접적으로 저는 다행히도 그래서 하루만 비가 엄청 많이 왔지만 많이 올 때는 엄청 많이 오고 5일 내도록 비가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구경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날씨가 좀 많이 달랐고요. 한시장에 혹시 가시면 한국인 바가지는 당연히 존재하겠죠. 그래서 가격 흥정 잘 하셔서 물건을 구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연찮게 다낭 컨텐츠를 2개를 올리게 됐는데요. 다낭 기본적으로 되게 좋은 도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행 가기에는 여러분들께서도 제 컨텐츠가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패키지든 자유든 여러분들 다낭은 되게 좋은 곳이니까 꼭 한 번쯤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